89세 현역 의사 박선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저보다 9살 어린 80살 최민정 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정정하게 일상을 보내던 친구가 지난주 자기 딸을 못 알아보고 집 화장실을 못 찾아 옷에 실례했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정정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녀의 기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떠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고 아무런 노력 없이 3년 안에는 5분 중 1분이 치매 초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리모컨 둔 곳이 기억 안 나거나 아침 약 이름이 가물거리거나 손주 얼굴은 선한데 이름이 헷갈리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닌 이미 시작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60년 넘게 수만 명을 만나며 일순부터 기억력이 나빠진 분도 90 넘어 총명한 분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이나 운명이 아닌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건강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지켜낼 생존 안내서입니다. 지금 치매로 가족을 못 알아보고 이름조차 있는 분들도 몇 년 전까지 여러분처럼 건강했습니다. 지난달 진료한 77 김지환 어르신은 6달 전부터 기억력이 나빠져 이젠 아침 식사도 기억 못하며 50년 해로한 아내분조차 헷갈릴 때가 있다며 눈물로 제게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최신 연구 결과 65세 이상 치매의 무려 40%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부디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어설픈 정보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실버 세대 건강노트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소정 선물 드립니다. 저는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글을 쓰고 매주 건강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20살 젊은 후배 의사들보다 제 기억력이 더 좋다는 농담 섞인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80살 무렵 한 학회 모임에서 저보다 20살은 어린 후배 여의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저는 이제 겨우 60 후반인데 환자분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큰일이에요. 그때 제가 그 후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의 바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들은 어쩌면 의학계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잘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쉽고 대부분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치매 관련 약으로 매년 수조 원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게 되면 좀 곤란하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 아프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혹시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비밀을 끝까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나이 들어서도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은 제 인생을 온전히 지탱해준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 덕분에 저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하나둘 기억의 저편으로 멀어져 갈 때도 여전히 의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늦은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최근 한 대규모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만 해도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치매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숨 가쁘게 뛰는 그런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집 근처 공원을 어김없이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꼭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시큰거리고 숨도 차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는지 이제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하고 불편합니다. 작년에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2주 정도 외출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제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오래 본 환자분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거나 약 처방을 하면서 잠시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2주 만에 기억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나니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이 왜 기억력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왕성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을 실제로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 해마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팔 근육이 굵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뇌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직 여러분께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아야만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5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50%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떤 비싼 치매 예방약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함께 줄여주는 수많은 건강상 이점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딱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으실 때는 팔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음이 덜한 공원이나 나무가 있는 길처럼 자연과 가까운 곳을 걸으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 뇌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박현우 어르신은 76살의 초기 인지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를 간곡히 권해드렸더니 6달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줄이셨고 얼마 전에는 손주들 이름과 생일을 모두 기억해내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수십 번 넘게 목격해온 일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기름진 튀김 음식, 달고 짠 과자나 가공식품은 우리 뇌의 독과 같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뇌에 보약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튀김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라니요.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드시는 그 과자 한 조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지중해식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때 블루베리와 호두를 꼭 챙겨 먹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해주고, 호두에는 뇌 기능 향상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70대 후반에 잠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대폭 줄이고 생선과 채소, 과일 섭취를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뇌에 좋다는 음식들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3달 정도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선생님, 요즘 더 총명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배가 부르기 전에 약 70에서 80% 정도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식하는 습관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이자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은 곳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라하치부즉 배를 80%만 채우라는 식사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얼마나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그렇다면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푹 자는 것은 기억력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중요한 기억 저장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잠이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아시겠지요? 최근 한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노인들보다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40%나 더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로운 물질이 바로 치매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마치 대청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System이라고 불리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발견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여 뇌 속에 쌓인 해로운 독성 물질과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 속에 이 쓰레기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꼭 8시간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9살 이수진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고 잠을 깊이 못 이루셔서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기,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피하기,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 가까이 푹 주무신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는 선생님 덕분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요즘엔 손주들 생일도 더 잘 기억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비밀들은 더욱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수면제를 찾기보다는 낮에 햇볕을 쬐며 충분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커피나 진한 차 종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이미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딱 10분이라도 집 근처를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뇌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자주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수동적으로 보내는 노인은
퍼즐을 풀거나 책 읽기를 즐기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는 점점 녹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활동들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즉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를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을 꼭 풉니다. 처음에는 꽤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또 바둑이나 장기도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동네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면서 머리를 써야 하고 상대방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1살 최동현 어르신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꾸준히 바둑을 두고 낱말 퍼즐을 풀면서 5년 넘게 증상 진행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 지치셨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다시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셔야 치매 예방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스도쿠나 가로세로 낱말 퀴즈, 친구들과 함께하는 카드 게임 같은 활동들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계산 능력, 언어 능력, 기억력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뇌 신경 연결망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뇌 훈련 애플리케이션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역시 뇌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80살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잘 외워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영어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나 외국어, 악기 연주 같은 것을 한번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 세포,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비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지내는 노인은 활발하게 교류하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64%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왜 뇌 건강에 이렇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매우 복잡하고 능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마치 뇌에게 넓고 신나는 운동장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서로 대화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꾸준히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그냥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 환자 중 홀로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는 초기 치매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동네 노인복지관의 합창단에 한번 가입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여 용기를 내어 참여하셨는데 6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매주 2번씩 만나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젊을 때 불렀던 가사도 다 기억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름도 더 잘 외워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요즘에는 노인들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건강 댄스 수업 등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도 잊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을 느끼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좋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들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새로운 게임을 하는지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덩달아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기분이 듭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 뇌에 신선하고 활기찬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 마치 바로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기꺼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우리 뇌 세포를 죽입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안개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겪어온 노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기억 중추인 해마의 크기가 스트레스가 적은 일반 노인들보다 최대 14%까지 작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빨리 늙어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짧은 시간 동안 분비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 뇌의 해마 세포를 손상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쉽게 극복했던 스트레스도 노년기에는 뇌에 더 크고 오래가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휴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20분씩 꾸준히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 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 부위인 편도체의 크기는 작아지고 반면에 집중력과 자기인식,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는 오히려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에 심한 불면증과 함께 기억력이 부쩍 떨어진다고 느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의 잠도 훨씬 깊이 잘 자게 되었고 환자분들 이름이나 약, 처방 내용도 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남은 비밀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으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치매 예방 효과는 가장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웃음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가 담긴 책을 읽으며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샘솟듯 분비됩니다. 이 좋은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웃음의 놀라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5분 동안 진심으로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최대 39%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번씩이라도 배꼽을 잡고 크게 웃는 습관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게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것보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과열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깊은 숨을 3번만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아주 짧고 작은 휴식조차도 우리 뇌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노인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38%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맛있게 먹었던 따뜻한 밥 한 공기, 산책길에 마주친 이웃의 친절한 인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손주의 밝은 목소리 등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 환자 중 69살 박철민 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고요. 그때 제가 그분께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라도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는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제가 꾸준히 격려하며 매일 저녁 단 한 가지라도 좋은 일 꼭 적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은 이제 하루에 감사한 일을 5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밝아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시행한 기억력 검사 점수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 앨범을 넘겨보며 그때 그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느껴보거나 가족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 또한 우리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8번째 비밀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양제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광고하며 효과 없는 비싼 영양제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치매 예방에 특효라고 선전하며 판매하는 특별한 영양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 상당수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큰 돈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 어유입니다. 이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뇌 기능 유지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 기름은 보통 캡슐 형태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비타민 B9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낮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53%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실내 생활 증가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으로 인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B12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심한 경우 기억력 저하, 혼란, 신경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특히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결핍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신선하고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가 결코 건강한 식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다른 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 영양제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비밀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 발병의 아주 주요한 위험 요인 중 두 가지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뇌세포 손상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치매 발병 위험을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 속의 가느다란 혈관 벽에 계속해서 높은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손상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점차 누적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이 높은 혈당 자체가 뇌세포의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고 만약 높다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고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71살 김상현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것을 귀찮아하시고 식단 조절도 잘 안 하셨지만 제가 혈압과 혈당 관리가 단순히 몸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 김상현 씨는 마음을 바꾸어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 치료를 정말 성실하게 따르셨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연세에 비해 기억력이 매우 좋으셔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계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우리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89세인 지금도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년에는 전국 20개 병원에서 노인 건강 강연하기가 목표였고 올해는 새로운 건강 서적 한 권 더 집필하기가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뇌의 집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즉 계획하고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뚜렷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나 더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쁘게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적 의식 자체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목표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달 안에 책 한 권 끝까지 읽기, 멀리 사는 손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 쓰기,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워서 가족들에게 해주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능동적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게, 하지만 약간의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성취감은 뇌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4살 이영희 씨는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무력감과 함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초등학교 입학하는 손주에게 한글 가르쳐 주기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일주일에 2번씩 손주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주를 가르치기 위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손주 녀석 가르치려고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제 뇌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어서도 소중한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꾸준한 뇌 운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필요한 경우 뇌 건강 영양제 고려, 철저한 혈압과 혈당 관리, 그리고 삶의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이 10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총명한 뇌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밀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10가지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게 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교류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대화 자체가 훌륭한 뇌 자극이 됩니다. 이 모든 비밀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욱 큰 건강 증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과 일관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담스럽고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부터 매일 10분씩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활발한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아침 동네를 걷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와 사회적 교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즉시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5분간 집안을 걸어보거나 냉장고에 있는 블루베리 한 줌을 꺼내 드시거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정보가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의사 박선영 올림.